자, 김영현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현 씨는 우리 회사로 왜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그 다른 사람도 알다시피 훌륭한 회사여서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회사 훌륭한 회사가 아닌데요?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는데. 인터넷에 뭐라고 나오나요? 되게 경험도 많고. 우리 회사 이름이 뭐죠? 네, 여기 KTV요. 우리 회사 회장 이름은요? 그거는 제가 아직 잘 살면서 힘든 상황 극복한 적 있으세요? 살면서 그렇게 힘든 적이 있는 것 같은. 또 뭐가 힘들었어요? 삶이요. 지금 저 놀리시는 거예요? 아니 됐어요. 그러면 자, 평소에 뭐 도전하거나 해본 적 있으세요? 지금 면접 도전한 것 같아요. 우리 회사 들어오기 싫으세요? 아니요, 들어오고 싶습니다. 왜 들어오고 싶으세요? 네, 훌륭한 회사여서. 저 지금 놀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놀리냐고요? 좋은 회사. 네. 지금 제 앞에서 압박 면접이 시작됐는데요. 면접관과 면접자의 접전 끝에 결국 면접자의 참패가 예상됩니다. 이럴 때 어떤 기술로 심폐소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질문이든 네, 그냥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자주 하고 싶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나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가 봐 라는 인상을 주게 되죠. 면접의 경우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원자가 지원한 파트가 홍보인데요. 현재 우리 회사 홍보 파트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데 특히 진행되는 일 중에 어떤 일에 관심이 있고 맡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앞으로 뭐 선후배들의 이런 교량 역할을 하면서 맡은 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부분 면접장에서 꼬리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관심이 너무 많이 가거나 또는 지금의 경우처럼 질문자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면접관은 면접자들에게 앞으로 맡을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또 그 업무 중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결론은 자기 어필로 마무리를 하셔야 하는 거죠. 이 투머치 토커와 할 말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말이 조금 많고의 차이가 아닐까요? 네, 투머치 토커에게만 다양한 경험이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그냥 성격의 차이이지 않을까요? 뭐 내가 내성적이고 외향적이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거 하나만 해도 말할 거리가 생긴다.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를 폴더화 하셔야 합니다. 아니, 할 말도 없는데 어떻게 에피소드를 폴더까지 만들어서 설명을 하죠? 그렇죠. 내 강점이 드러날 만한 에피소드를 여러 개 모아두는 거죠. 먼저 일상 대화에서 할 말이 없는 분들이시라면 굉장히 쉬운 주제로 맛집 소개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내가 갔던 식당은 어떤 점이 좋았는지, 또 예전에 내가 갔던 집은 어디가 좋았는지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는 작업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렴풋이 어느 동네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땡땡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독특한 음식을 팔았던 집이 있었는데 라든지 생각이 조금씩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예를 들어보면 저는 땡땡 곰탕집에 자주 갑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친절한 서비스, 또 청결한 분위기, 깊은 국물의 맛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맛집이라는 기준도 있어요. 기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절하고 깔끔해야 한다는 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로만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할지 좀 웅얼웅얼 연습을 해보십니다. 그런 다음에 관련된 주제로 누군가가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얘기를 시도해보는 거죠. 그럼 면접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라톤을 완주한 경험 또는 동아리 회장을 했던 경험,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 등 디자인 대회에서 또 상을 받은 경험, 이렇게 여러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라톤을 완주한 경험은 어떤 걸 강조할 수 있는 경험이죠? 막 체력도 중요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끈기가 있어야지 완주를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끈기와 체력 같은 부분이 강조되는 경험이겠죠. 또 동아리 회장은요? 이끌어가는 이런 팀워크,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또 봉사활동을 얘기한다고 하면 어떤 점을 강조할 수 있을까요? 막 성실하게 가서 봉사를 하고 뭐 맞아요, 이랬던 맞아요. 경험을. 성실함 또는 막 인성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이랑 조화롭게 잘 지낸 부분을 살리신다면 적응력을 강조할 수도 있겠죠. 디자인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경험을 말씀하시면 디자인 회사일 경우 직무 능력과 바로 연관을 시켜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 경험은 너무 평범해. 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3년을 했어. 경험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정말 경험이 없을까요? 프레임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틀에 놓고 보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면접 준비하는 분들이 긴장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위축되는 경우가 많지만 경험을 어떤 측면에서 보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같은 경험도 다르게 보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대로 자신을 사람들은 보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냥 그때그때 흘러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메모를 하셔서 에피소드를 폴더화 해두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영은 씨, 취미가 뭔가요? 드라마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드라마 보셨다고요? 네. 저는 오랜 기간 드라마를 시청해 오면서 그 드라마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온다면은 좀 더 영상을 분석적으로 제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여기서 근데 조금 더 플러스 되면 좋을 게 몇 편을 봤는지, 뭐 얼마 기간 동안 좀 객관적인 수치들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 땡땡땡이 제일 좋았는데 이유가 들어가면 정말 구체적인 완벽한 답변이 되겠죠. 네. 사람들은 생생한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즉,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중에 두세 개는 나와야 더 와닿게 되는 거죠. 또는 정확한 명칭이나 이름들, 수치들을 이야기해 줄 때 더 맞아, 신뢰를 하게 됩니다. 아까 압박 면접 때 머리가 하얘져서 못했던 얘기들 지금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또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드라마 보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요. 현재까지 본 드라마만 해도 아마 300편이 넘을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다 정주행을 해가면서 그 드라마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했고,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다면 모든 영상을 그렇게 분석을 해가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우리 회사는 음식 만드는 거예요. 음식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험은 나만이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다, 뭘 이야기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메모장에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주는 게 좋겠죠. 하루에 하나의 메모와 웅얼거림으로 언젠가 그 누구와도 막힘없이 대화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알미 있는 스피치 이아름이었습니다. 김양현이었습니다.